안녕하세요. 오직 리프팅만을 위한 TV 미네르바 TV의 장육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 리프팅의 논란의 중심인 녹루실과 안 녹루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네르바 TV의 최 실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리프팅은 꼭 해야 한다 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 녹는 실과 녹는 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원장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녹루실과 안 녹루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리프팅을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세계적인 뷰티 트렌드가 눈코도 중요하지만 얼굴 라인 성형, 또 바디 라인 이런 게 조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 오늘은 녹루실과 안 녹루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자료 화면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설명을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녹루실은 보통 이 PDO라고 그러죠. 폴리디옥사논이라는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쓰는 게 락틱 에이시드, 젖산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녹루실에 주로 많이 쓰는 성분이 PDO로 보시면 됩니다. 폴리디옥사논. 반면에 연구실은 PP라고 그러죠. 폴리프로필렌을 많이 쓰는데, 프로필렌이 가장 안전하고 인체에 무해하고 그런 부작용 보고 없습니다. 그래서 폴리프로필렌 C를 안 녹루실에서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허가 사항을 보면은 녹루실은 이렇게 조직 견인용이나 봉합사, 그러니까 꼬매는 봉합사 종류로 허가를 받은 거고, 반면에 연구실, 안 녹루실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주름이나 리프팅용으로 임상 테스트 후에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보장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상품이 이지리프트 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 시기를 보면은 녹루실은 약 10년밖에 안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한국에서 처음 이 녹루실을 리프팅용으로 쓰기 시작한 게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쓰니까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에서 쓰기 시작한 거고, 반면에 녹지 않은 실 같은 경우는 역사가 35년이나 넘어요. 그래서 1986년도에 1984년도인가요? 러시아 의사 닥터 슐라마니아가 실 리프팅을 처음 시작한 이래 1995년 미국 시카고 성형외과 학회에서 정식으로 발표가 되고, 그 논문이 채택이 되면서 유럽이나 미국, 남미 등에서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녹지 않은 실이 역사가 더 깊고 안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을 보면은 녹루실은 말 그대로 녹기 때문에 어떤 우리 몸에서 화학적인 반응이나 생리적인 반응을 유발해서 인체에서 흡수되면서 배설이 돼서 나가는 거죠. 근데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화학 생적 반응이 없어요. 녹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서는 이게 녹지 않은 실이 들어오면은 캡슐이 형성되고 격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몸에서 생리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작용을 보면은, 사실 실 리프팅의 부작용은 특별한 게 없어요. 눈, 코 수술이나 가슴, 안면 윤곽, 지방 흡입 이식 등과 같은 성형 수술에 비해서 더 안정적이지만은 또 부작용 빈도도 많이 적어요, 사실은. 근데 녹루실하고 안 녹루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놀랍게도 녹루실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빈도로 보면은. 사실 다른 성형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지만은 녹루실하고 안 녹루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녹루실이 조금 더 빈도가 많은데 염증이죠. 근데 아까 설명된 것 같이 한 바와 같이 연구실은 어떤 생리적 반응이나 화학 반응이었기 때문에 격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떤 염증이 일어나는 반응은 굉장히 빈도가 드물죠. 그리고 부작용 시에 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자극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실을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 골든타임이 두 달 이내에 실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이 인체에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어떤 녹거나 무뎌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달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걸 잡아서 제거하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고요. 하지만은 녹지 않은 실 같은 경우는 그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 지나든 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이제 그 담당 시술하시는 의사분의 어떤 스킬, 어떤 그 기술적 능력에 의해서 제거가 가능하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우리가 녹지 않은 실의 대표적인 그 재료인 그 이지립트란 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폴리프로필렌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쓰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또 한 번의 임상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안전하다고 쓰는 게 아니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한국인의 피부에 맞게, 한국인의 피부에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2004년에 들어와서 이제 2년 동안 임상 테스트를 한 거죠. 2004년에서 2006년도까지 임상 테스트 한 다음에 우리나라 굴지의 그 삼성병원하고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임상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KFDA 한국시약청에서 실이 안전하다라고 확증을 한 다음에 이제 2007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녹지 않은 실, 이지립트 실이 공급하게 됐습니다. 다음 자료는 이제 제가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임상적인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녹는실은 어떤 삽입 후에 녹지 않은 실과 마찬가지로 이물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붓기와 통증이 가장 많은 이제 일시적인 부작용인데, 녹는실은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미약해요. 심하게 붓지도 않고 통증도 거의 없고, 안 녹는 실, 연구실이죠. 안 녹는 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붓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중등도의 통증도 있고, 왜냐하면은 안 녹는 실은 굉장히 효과가 강하게 리프팅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어떤 중등도 붓기라든지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수술 후에 이제 진통제라든지 그런 약을 드리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회복 기간은 녹는실은 한 1주 정도 걸리는데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붓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는 시술하고 나서 바로 이제 회사 출근하시면 돼 있고요. 다음날.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연구실 같은 경우, 안 녹는 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좀 많이 확실하게 당기기 때문에 아마 한두 달 정도 잠붓기가 갑니다. 이게 뭐 붓기가 굉장히 심하게 부풀어 올라서 붓는 게 아니고, 이제 첫 한 달 정도는 많이 부었다가 좀 부었다가 잔붓기, 잔여 붓기라고 그러죠. 거기 가벼운 붓기가 좀 오래 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리프팅 강도는 말 그대로 이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마일드합니다. 리프팅 강도가. 하지만은 안 녹는 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리프팅을 합니다.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리프팅 효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녹는 실은 그 1년 내외죠. 아무리 이제 뭐 리프팅을 뭐 열심히 또 굉장히 좋은 시술법을 하더라도 리프팅 자체가 실 자체가 1년 이내에 녹기 때문에 1년 이내고, 하지만은 이제 안 녹는 실 같은 경우는 시술 후 3개월째, 왜 이 말을 넣냐면요, 시술 후 3개월째가 돼야 실하고 우리 피부가 이제 완착이 되고 붓습니다. 완벽하게 붓기 때문에 시술 후 3개월째부터 저희는 15년 이상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반영구적이죠. 안 녹는 실은 말 자체로 이제 녹지 않고 또 늘어나지 않은 실이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이제 그 처진 피부와 붙어서 이제 거상한 다음에 리프팅이 된 다음에 이제 어떤 보조인대 역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공인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반영구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은, 녹는 실은 저희가 뭐 실을 사실 다른 의료기관보다는 많이 넣거든요. 뭐 와서 설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실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효과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금방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많은 실을 넣더라도 저희는 이제 얼굴 기준으로 뭐 디자인이라든지 수면 마취 또 깨어나는 시간 빼고 수술 그 자체 시간으로는 20분이면 뭐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지않은 실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굴 리프팅에 추가로 목선 라인 리프팅이나 이마 리프팅까지 포함시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예를 들면 얼굴 리프팅과 목선 리프팅을 같이 추가하게 되면은 한 2시간 정도, 좀 2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전후 사진은 아니고요. 녹문실 같은 경우 우리가 임상적으로 녹문실을 하신 분들 보면은 직후에 어떻게 되냐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붓지 않나요? 정말 많이 안 부어요?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술 전에 이렇게 좀 처지고 약간 라인이 샤프하지 않았는데 이거 수술 직후입니다. 집에 갈 때 수술 직후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좀 갸름하고 간결하게 보이죠. 하지만은 녹문실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대 주변이 크게 붓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옆 사진을 보더라도 턱선은 간결하게 돼 있고 크게 붓거나 멍 같은 게 없습니다. 다음 화면도 이제 녹문실 직후 사진입니다. 이분은 이제 외국 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 턱선이라든지 이 앞쪽이나 뒤쪽 턱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렇게 훨씬 다르죠? 간결하고 또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피부도 좀 이제 요철이 좀 좋아져 보이고요. 보시다시피 이 광대 쪽을 보면은 광대가 많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커져 있다든지 뭐 수술 직후에 뭐 광대 부분이 많이 부어서 커졌다라는 걱정은 뭐 크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녹문실 같은 경우 이렇게 자연스럽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화면은 이제 녹지 않은 실의 직후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분도 보면은 이렇게 시술 전에 이렇게 처진 모양이 보이고 이제 여기 턱도 좀 들어가 있고 이쪽에 턱 옆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간결하지 않고 이렇게 라인이 우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수술 직후 보니까 아까 녹문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당겨져 있죠. 더 갸름하고 이건 말 그대로 참 샤프한 얼굴이 연출된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강하게 당기다 보니까 어때요? 이쪽 광대를 보시면은 시술 전보다 좀 부어있는 듯하게 보이죠. 예, 맞습니다. 이 안녹문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프팅 강도가 강하고 오랫동안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는 많이 갸름하고 위에 광대 쪽은 부어있는 대신 부어있기도 하고 또 피부가 거상되어 있기 때문에 광대가 일시적으로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붓기가 빠지고 또 3개월까지 좀 살짝 내려오면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굉장히 얼굴이 자연스럽고 광대가 커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이 테이프, 의료용 종이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표면 장력을 잡아줘서 이게 가급적이면은 자리 잡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한 일주일간 붙입니다. 하지만 뭐 붙였다고 해서 크게 표시나는 게 아니고 위 사진과 같이 이렇게 붙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표시가 나지 않고 뭐 이렇게 헤어라인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면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문실과 녹지 않은 실에 대해서 자료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프팅 환자를 많이 보다 보면은 이 녹문실과 안녹문실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손님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많이 궁금해하시고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이렇게 좋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때요? 우리 최 실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녹문실하고 안녹문실에 대해서 고객분들의 반응 어떻던가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많이 안 녹는 실은 무서워하세요. 네. 이게 평생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괜찮을까요? 그런 설명을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거에는 대부분 다 답변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상담해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안타까운 게 녹지 않은 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 하시는데 훨씬 더 안전하고, 예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하게 되면은 안 녹는 걸 쓰거든요. 임플란트가 녹진 않겠죠. 우리가 이제 치아 대신에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성형하시다 보면은 뭐 코 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 가슴 보형물, 그리고 인공 관절,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개복 수술 하다 보면은 중요한 장기 수술은 다 녹지 않은 실을 쓰거든요. 사실 녹는 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한 장기 수술하는데 뭐 녹다가 염증이 생기면은 굉장히 큰 어떤 부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장기 수술할 때는 녹지 않은 실을 주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손님들이 이제 뭐 이물감이 생기지 않나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생기면은 우리가 이 실 리프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경험해 보면은 녹지 않은 실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또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어떤 녹는다 녹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얼굴을 잡아주는 하나의 이제 인공인대, 보조인대 실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녹는 실과 안 녹는 실에 대해서 원장님이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확실한 V라인 리프팅이 될까요? 라는 주제로 원장님이 또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